이걸 원방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남은 거지? 할 수 있을 듯? 뒤에 몇 개 이만 안 할 거거든? 그 유형 25번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먼저 알려주면 재미없으니까 문제를 하면서 해봅시다. 259번. 원래 재미없지. 자, 원점과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를 구하는 거야. 봐봐. 그러면 모든 직선은 반드시 뭘 갖는다고 했냐면 정점을 갖는다. 정점. 식을 어떻게 줘도 우리는 반드시 정점을 구할 수가 있어. 정점을 구해볼게. 이미 묶여있지 친절하게. 그래서 x-y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고 x 플러스 y도 0이 돼야 돼. 그치? 그래서 x가 얼마?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겠지. 됐지? 그래서 정점을 구한 거야. 그러니까 저 직선은 정점이 1, 마이너스 1이고 그 점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직선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원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고 그 다음에 정점이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정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 됐지? 됐지?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는 우리가 거리를 구할 때는 뭘 하게 돼 있냐면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구하게 돼 있어. 맞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거는 막 그린 거고 사실 이 점만 지나면 얘는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렇지? 되는 거야? 이렇게도 그릴 수 있잖아. 뭔지 내가 알아 몰라? 몰라? 당연히 몰라. 됐어? 그럼 이때 B를 D1이라 하고 이때 B를 내가 D2라고 할게. 우리는 이런 D1, D2에서 D를 몇 개를 썼을 때 그런 D들 중에서 최대를 구하는 거지. 맞지? 문제가 그런 거잖아. 그럼 봐봐. 너네 지금 딱 봤을 때 D1과 D2 중에서 누가 더 커? 무분이 있으면 D2가 더 큰 걸 알겠지? 맞지? 왜 더 크냐? 커 보이는 크다 이게 아니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얘는 높이고 얘가 빗변이니까 빗변이 당연히 더 클 거야. D2는 그 빗변보다 더 크지. 그래서 더 큰 거야. 알겠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얘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어때? 이때는 여기다 수세발 내렸더니 이렇게 됐어. D3야. 그럼 봐봐. D1보다 D2가 더 크고 D3가 걔보다 또 더 클 거야. 그치?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찍어놓고 돌리면 점점 커진다는 거야. 그치? 돌리면 점점 커진다는 거야. 이해하지? 근데 자, 얘를 너무 많이 돌려서 이렇게 돌아갔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 거야? 소설발 내렸더니 이렇게 될 거야. 됐지? 그리고 더 돌렸어. 이렇게 됐어. 그때 소설발은 요거겠지. 그렇지? 그럼 얘를 D4 됐어? 그럼 다시 줄어들지.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지? 맞지? 그럼 바보가 아니고서 상식적으로 언제가 제일 클 거야? 언제가 제일 클 거야? 언제겠어? 이거랑 이거 사이, 얘랑 얘 사이 어딘가일 때가 제일 클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어딘가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수선의 발이 정점이 되는 순간이 제일 큰 거야. 저때가 제일 크겠지. 그치? 왜냐면 요점이 아니면 너네 지금 봐봐. 여기에서 얘가 더 크지 않아 지금? 밑변이잖아. 직각삼각형이 밑변이잖아 얘가.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겠지. 저거보다 큰 게 있어? 저거보다 큰 게 없어. 그렇잖아. 왜냐면은 얘가 이때가 수선의 발인데 이때보다 조금이라도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순간 이렇게 수선의 발이 그어지기 때문에 이거보다 작아진다고. 맞지? 맞아? 그러니까 제일 클 때 언제야? 제일 클 때는 우리가 이런 B들 중에서 제일 큰 거. 써줄게. 결론을 써줄게. 그래서 이런 B 중에서 최대는 언제 발생하냐면 수선의 발이 모일 때 중점일 때 발생합니다. 그치? 그리고 그때 최대, 그래서 그때 B의 최대값은 최대값, 최대값, 뭐를 그렇게 쓰는 최대값은 뭐야? 그 저 점, 외부의 점, 저 점은 외부의 점이라 할게. 외부의 점에서 어디까지? 정점까지 거리가 돼요.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문제의 답은 루트 2지. 0,0에서 정점이 1,0까지 거리. 그치? 그게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풀면 되면서 어려운 거 아니지? 어려운 거 아니지?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어려운 거 아니야. 답지처럼 풀면 절대 안 돼. 답지 어떻게 풀냐면 공식으로 풀거든. 공식으로 내가 풀어줄게. 공식을 써서 풀어줄 건데 답지처럼 절대 그렇게 풀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푼 방식은 공식도 쓰지 않을 뿐더러 계산할 것도 거의 없지.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주면 끝이야. 맞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푸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이거는 공식을 통해서 풀어볼게. 자, 공식으로 풀기 위해서 전개를 할 거야. 그러면은 k 플러스 1의 x, k 마이너스 1의 y 하고 마이너스 1이 0. 됐지? 그럼 마이너스 1,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마이너스 1,1에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b는 루트에 k 플러스 1의 제곱 k 마이너스 1의 제곱. 그치? 공식 쓰는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집어넣고 위에는 뭐가 올라가? 마이너스 1, 0,0에서 거리잖아. 미친놈. 정신 나갔는데. 원점에서 거리지? 0,0은 얼마? 마이너스. 됐어? 우리는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뭘 구해주면 돼? 분수가 제일 크려면 분모가 제일 작으면 된다. 맞지? 분모가 제일 작으면 그 숫자가 제일 커지잖아. 양수 영역에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요거의 뭘 구해주면 된다? 요거의 최소를 구해주면 된다. 최소일 때. 분모가 최소일 때 최대가 발생한다. 정리해볼게. 2k제곱 플러스 2지. 최소가 얼마? 2. 그럼 루트 2분의 마이너스, 절대가 어디 갔어? 절대가 마이너스 2니까 얼마? 루트 2. 이렇게 해서 아까랑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 되는 거지? 되는 거지? 공식 쓰면 저렇게 나와. 자, 내가 공식을 쓰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지금 푼 거는 숫자를 어떻게 주더라도 정점 구하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끝이야. 그래서 뭐 변수가 없어. 맞지? 근데 얘는 공식으로 풀면은 옛날에 어떤 학교에서 문제를 이렇게 낸 적이 있는데 애들이 공식으로 푸니까 나는 이걸 저격했다고 생각해. 학교 선생님이
야, 왜 그런지 생각도 안 하고 공식으로 푸네 이러면서 적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자, 적용하도 계속 여기에서 0,0이 아니고 1,1로 바꾸는 순간 우리 문제 못 풀어. 왜냐면 1,1이면 너네 공식 그대로 써볼게. 자, 저 외부의 점이 원점이 아니고 1,1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k 플러스 1의 제곱이고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위에 뭐가 올라가? 저 1,1 집어넣으면 k 플러스 1에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2k 마이너스 2되거든. 맞지? 이거 최대 속박, 이거 최대 구할 수 있어? 이거 최대 구할 수 있어? 너네 이렇게 분수식의 최대값 구하는 거 배운 적 있어? 분모 2차고 루트 있는데 분자 1차야 절대값 있어. 이거 최대값 구할 수 있냐? 이거 못 구하지? 너네 이거 최대값 구하려면 고3돼서 무조건 배워야 돼. 못 푼다 그래서. 그치? 그러니까 숫자 하나 딱 바꿔도 못 풀어. 0,0이 아니면 못 풀어. 그러니까 이게 0,0이어서 대입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면 절대 못 푼다. 그치? 아니면 K가 날아가든지. 분자에 K가 남는 순간 우리 못 푼다고. 알겠어? 그래서 내가 저 공식에 넣어서 푸는, 그러니까 해설지는 공식에 넣어서 푸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그치? 그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풀면 안 돼. 그렇게 풀면은 숫자 한번 딱 바꾸면 못 풀어. 그치? 뭐 학교에서도 저런 식으로 숫자 바꿔갖고 공식 못 쓰게 해서 문제를 낸 적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푸는 거야. 됐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치?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들을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풀어와라. 자, 그 다음에 유형 26번 풀어볼게. 유형 26번은 뭐냐면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어. 이차함수겠지. 우리가 배울 곡선 이차함수밖에 없으니까. 뒤에서는 원방도 배우겠지만, 자, 이렇게 있어. 이 곡선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최소값. 그러면은 너네 여기서 제일 가까이 있는 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접선을 구워서 이 길이를 구해주면 이게 최소지. 맞지? 그치? 그래서 그 내용이 그런 거야. 그래서 봐봐. 이 내용이 뭐야? 직선 L. 요거는 함수 fx. 그래서 직선 L로부터 y는 fx. 거리의 최소는 어떻게 구한다? 자, L과 평행한 접선. 그러니까 무슨 선? 접선. fx의 접선. L 다시. 그치? 얘를 찾아. 얘를 구해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아까 했지. 점 아무거나 찍어갖고 거리 구해주면 된다. 알겠지? 어려운 거 아니지?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 이름요. 자, 여기는 그 문제가 딸랑 3개밖에 없는데 유형 26번은 어차피 너네들이 앞으로 맨날 이거 할 거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는 순간 맨날 이거 할 거야. 맨날 이거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세 문제를 풀지만 앞으로 너네들이 이 문제를 한 2,000번 풀지 않을까? 미분 가면 맨날 이거 하고 있거든. 이게 y는 4x 플러스 k래. 근데 여기 최단거리 이 직선 이 함수 위에 있는 점까지 최단거리가 얼마래? 루트 17이래. 이게 얼마? 루트 17. 그때 상수 k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상수 k를 구하시오. 자, 일단 요 함수를 쓸 건데 y는 4x 플러스 뭐라고 쓸까? a라고 할게. 얘랑 평행하니까 기울기 똑같이 쓴 거야. 맞지? 그럼 우리는 얘를 구할 건데 얘가 뭐냐면 얘는 접선이야. 이 함수가 뭐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라고 하는
2차 함수고 얘랑 얘랑 접한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지. 그치? 판별식이 0인 거야. 얘가 뭐랑 같다? 4x 플러스 a랑 같다를 써놓고 넘기면 x제곱 플러스 4x에 플러스 a 마이너스 5는 0이 돼서 요거의 판별식이 0인 거고 판별식이 0인 건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a가 9 나오겠지. 맞지? 됐어? 얘가 얼마야 그래서? 얘가 9인 거야 9. 그럼 결론은 뭐야? 결론은 문제를 단순하게 보면 y는 4x 플러스 9로부터 어디까지? y는 4x 플러스 k까지의 뭐가? 거리가 얼마다? 루트 17이다. 이런 거. 그렇지? 우리가 계속 공식을 쓰고 있는데 원래 나는 공식을 잘 안 쓴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공식 안 쓰고 풀어볼게. 봐봐, 이게 루트 17이야. 됐지? 이렇게 그었어. 기울기가 4래. 그러면 기울기 4니까 요 길이를 뭐라 할까? 뭐 t라고 할까? 문자 너무 많이 설정 많이. 4t. 여기는 루트 17t. 그렇지? 피타고라스 쓴 거야 그냥. 맞지? 된 거야? 소공식 쓰면 되지.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4t 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7t. 그럼 t 하나씩 날려주고 0은 아닐 거니까 t는 얼마? 4분의 7. 된 거지?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17이야. 왜냐면 4t니까. 됐지? 그럼 얘한테 뭐 더한 게? 17 더한 게 이거니까 k가 얼마? 9 더하기 17 얼마? 16. 여기서 k를 구하면 된다. 됐어? 잘 모르겠으면 공식 써놔요. 아니고 알아야지. 그치? 알아야지. 이게 어렵고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치? 맞아? 여기가 17이야. 이거 그냥 그려놓고 소공식 쓰면 돼. 여기 17인 거 당연히 나오잖아. 그치? 맞지? 여기 17이란 얘기는 요게 17이란 얘기는 얘를 17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 얘가 된다는 얘기잖아. 위로 17만큼 올려주면 얘를 17만큼 올려주면 얘가 된다고. 17만큼 올려주면 얼마야? 9에서 17가 했으니까 26이잖아. 그치?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 그치? 쉬운 거지. 그치? 이렇게 찾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방식은 공식 쓰는 것보다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식 쓰는 것보다 훨씬 쉬워. 왜 쉽냐면 내가 지금 한 방식은 식이 아무리 복잡하고 문자가 아무리 이상하게 들어와도 다 저렇게 풀 수 있어. 근데 문자가 너무 이상하게 들어오면 너희들이 공식을 쓰기가 힘들어. 왜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점식은 다 뭐야?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워서 분모에 집어넣고 문장에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문자가 이상하게 나오는 순간 그걸 쓰기가 힘들어진다고. 그 공식을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저런 연습들을 해놓는 거야. 저거는 그냥 쉬운 거야. 저거는 문자가 아무리 이상해져도 그렇게 길지 않다고. 그냥 피타고라스 하면 땡인 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공식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저런 식으로 도형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고 푸는 거야. 일부러 그렇게 문제를 저역해서 내시는 경우들이 꽤 많다. 물론 실제로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유형 27번을 풀 건데 유형 27번을 풀 건데 거기는 신발끈으로 풀면 되고 신발끈으로 풀면 되고가 아니고 풀어도 되고 문제 이론은 근데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왜냐면 계산이 관건인 거지 뭐 이론이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걔는 그럼 어떻게 풀 거냐면 꼭지점 3개가 주어졌을 때 직선을 연결을 해서 세 직선을 찾아. 그럼 그 점에서 점직을 통해서 높이를 구해.
그래서 넓이를 구해. 여기 끝이야. 계산은 좀 지랄 맞을 수 있지만 이론 자체는 별게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치? 계산은 좀 지랄 맞을 수 있어. 왜냐면 점을 세 점을 준다는 얘기는 내가 직선을 일일이 다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점들을 줘. 뭐 1,3 이렇게 줘. 여기 뭐 5,7 이렇게 줘. 그럼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잖아. 4분의 4니까 길이 1이고 y-3은 x-1 이렇게 해서 이런 직선들을 일일이 어때?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귀찮은 거야.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이 점을 줄여 쓸 거니까 거리 구해주면 저 높이가 나오니까 넓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그렇게 저기 하지 않은 거는 세 점 나왔으면 누가 저거 직선 구하고 있어. 신발 끝나지. 그치?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해봐라. 그치? 어려운 거 없으니까. 높이 구하고 길이 변 구해서 곱하면 돼. 그런 거고 유형 28번 안 할 거야. 안 하는 게 아니고 자취는 원방 다 하고 한 번에 할 거야. 세 단원의 자취가 다 있기 때문에 다 하고 한 번에 할 거라서 유형 29번도 자취니까 안 할 거고 빙판 안 할 거야. 빙판 별거 없어. 그러면 직선이 끝난 거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빠르게 원방을 좀 해줄 거야. 대망의 원방 자취 숙제가 아니고 뭐라고? 자취 숙제가 아니고 아 거기 자취는 아예 수업을 안 했어. 자취는 수업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숙제는 아닌데 나중에 한 번에 할 거야. 원방에 자취를 하고 나서 한 번에 할 거야. 자취가 어려운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패턴을 기억하면 쉬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이 좀 필요하지. 처음 들으면 어려울 수 있어. 왜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몇 번 해보면 알게 되는 약간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노가다를 해봐야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거는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원방 해볼게. 원방. 빈칸 채우기 숙제는 아니야. 안 할 거야. 그다음에 원의 정의가 뭐야? 평면 위에 한 점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게 원의 정의가 되지. 이거 집합을 자취라고 불러. 자취. 대학교 때 자취했었는데 그 자취는 아니고 발자취 이런 거. 그지? 아 근데 좋았는데. 하지 마라. 같이 하지 마. 통학할 수 있는 학교를 가. 냉장고를 열면 3달 동안 썩어 있는 과일들이랑 그러니까 그 자취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있어. 타고난 천성이 있어. 내가 내 방이 좀 어지러우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온몸이 근질근질해. 그런 사람만 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더라고. 절대 안 돼. 하지만 꿋꿋하게 3년을 자취를 했어. 하다가 내 친구들이 놀러 오면 걔네들이 진짜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치워줬거든. 내가 여기에 1초도 있을 수 없어 이러면서 치워줬어. 아무튼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가 자취라고 하는 거야. 그냥 뭐 자취가 뭐냐라고 하면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그래서 얘는 뭐냐 원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지?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으로 일정한 것 그것이 원의 정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평면 위의 한 점 얘를 뭐라고 할 거야? 원의 중심이라 할 거고 같은 거리 얘를 뭐라고 할 거야? 반지름이라고 할 거야.
그 반지름을 우리는 R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저기서 얘기한 저 식을 내가 써볼게. 자, 중심의 좌표가 A, B고 이 점의 좌표를 P라고 하고 X, Y라고 할게. 그래서 X, Y가 원 위의 점인 거고, 자, 그러면은 이 점이 C니까 PC의 길이가 R과 같다라는 얘기잖아. 얘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옮겼으면. 맞지? 맞아? 저 P라고 하는 점, 자취 위에 한 점과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 R로 일정해. 그런 얘기잖아. 그치? 맞지? 근데 우리가 PC라고 하는 저 길이는 뭐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통해 쓸 수가 있지. 맞지?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통해 써볼게. 그러면 루트하고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r이 된다. 그치? 양변 제곱. 양변 제곱을 해주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r 제곱이 되고, 자, 이것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야. 너무 허무하다, 그치? 그치? 식 써놓고 제곱하고 끝난 거야. 유도 과정 끝. 이게 뭐다? 원방의 표준형. 그래서 이렇게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고, 처음 했을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거는 r 제곱이야. 이거 반드시 알겠지? r 제곱이야. r 아니고 r 제곱이야. 그러니까 여기 우변이 8이다. 반지름이 8인 게 아니고 이거 반지름이겠지? 알겠지? 그거 실수하면 안 되고. 표준형이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도 있다? 일반형도 있다는 얘기고, 그냥 전개한 형태가 일반형인데 가끔 이거를 전개하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가끔 이거를 열심히 유도해갖고 뭐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10 반지름이고 4분의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0 뭐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외운 거는 나도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고 책을 하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책에 맨날 나와 있어갖고 보다 보니까 외워진 거거든. 그렇지? 그런 거 외우는 거를 우리는 미친놈이라고 하는 미친놈.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거 갖고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이거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알려줬더니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지.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지 하고 뭐 좌변에 얘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쓰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막 외워 이렇게. 뭐 이게 R제곱이 얘고 뭐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외워봐야 아무 의미 없고 외워봐야 써먹을 데가 없어. 알겠어? 외우는 거 아니고 뭐다? 표준형으로 주면 뭐? 이게 일반형이야. 이게 일반형. 일반형으로 주면 뭐다? 외워서 데이터를 생각하지 말고 보다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표준형으로 바꿔줘야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 너희도 거꾸로 생각해봐. 꼭지점 공식 외워? 이차함수에서? 꼭지점 공식 외우고 있는 사람 있어?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런 걸 누가 가르쳐줘? 그지? 똑같아. 저것도 외우는 거 아니야. 책에 있으니까 너희들 외워서 풀려고 한단 말이야. 있으니까 외워야 되나 보다. 외우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한다? 뭐 완전 제곱식 만들면 나온다. 그게 다야. 자, 그래서 원방을 구해볼게. 원방을 실제로 구해볼게. 원방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중심과 반지름을 주거나, 그렇지? 보통 문제 패턴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중심과 반지름을 주거나, 맞지? 그럼 그냥 넣으면 끝이야. 넣고 쓰면 그냥 끝. 뭐 계산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넣으면 되니까. 두 번째는 지름의 양끝점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아무 점이나 세 개. 너네 점이 세 개 주어진다는 얘기는 그 세 점을 기준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 삼각형에 외심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 삼각형의 외접원을 구할 수가 있게 돼.
세 점을 지나는 원인 거지.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얘네들을 틀린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어. 우리가 기록 갱신을 하고 싶지 않다면 뭐 이런 걸 틀릴 일은 없겠지. 그렇지? 중심과 반지름 주면 대입하면 되고 지름의 양끝점은 뭐 하나 써볼게. 예를 들어 지름의 양끝점을 뭐 1,2랑 그다음에 뭐 7,2 이렇게 줬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지름의 양끝점을 준 거야. 맞지? 그러면 중심은 뭐겠어? 중심은 당연히 그 지름의 양끝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일 거 아니야. 그지? 얘가 뭐겠냐고. 얼마? 4,4가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나온 거야. 중심이 4,4가 나왔고 반지름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해주면 되지. 그치? 그럼 x값 차이가 3, y값 차이가 2. 그럼 얼마? 9 더하기 4, 루트 13. 자 이제 원방 써볼게. 원방 어떻게 써? 중심 나와 있고 반지름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맞지?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아무 점이랑 3개 나오면 여기다 대입하고 연립. 무식한 문제라서 잘 안 나와. 알겠지? 저기다 넣고 연립하면 돼 그냥. A, B, C 구하면 돼. 그래서 저거는 뭐 너무 무식한 문제라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 아무 점이 3개 나오면 그 삼각형 아까처럼 찾아서 외심 구해서 풀어도 돼. 3점이 있으면 외심 구해서 그냥 풀어도 돼. 맞지?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굳이 없지, 그치? 그러나 저는 계산 비가 두껍기 때문에 너네 외심 구하는 것도 전에 했었는데 그거 계산 이렇게 짧지 않잖아, 그치? 꽤 길다, 그치?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낫겠지, 차라리. 그치? 우리 그때 어떻게 했어? 외심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외심구해라 하면 어떻게? 여기 A, P를 놓고 거리 같다를 쓰든지 수직이동선의 교점을 찾든지 내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맞지? 그것보다 이게 더 낫지 않냐?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 그지? 그 세 점 얘한테 대입해갖고 차라리 원의 중심을 구하는 게 빠르잖아, 차라리. 얘를 배웠으면. 아닌가? 자, 아무튼 그렇다고. 알겠어? 처음에 나온 내용들은 그래서 그냥 원방 어떻게 생겼어? 표준형 뭐야? 일반형 뭐야? 그냥 이 정도 유형들이 유형 2번까지의 내용들일 거고 거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없이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그거는 그냥 계산해보면 될 것 같고 유형 3번에서 한번 해볼게. 유형 3번. 유형 3번도 뭐 새로운 유형은 전혀 아니고 그냥 앞에서 유형 1번에서 배운 거랑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 합쳐서 문제를 내는 거야. 자, 문제를 풀어볼게. 거기도 324번 324번. 자, 중심이 어디에 있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위에 있다. 그리고 1,-6이랑 2,-2를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반지름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고, 자, 이거는 자, 너네 중심이 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중심의 좌표를 a,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중심인 거야. 맞지? 맞지? 근데 원의 성질에 의해서 그 중심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두 점까지 거리가 당연히 뭐 할 거야? 같아야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직선 이렇게 있으면 여기 a, 얼마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원 이렇게 있는데 그 원 위에 1,-6이랑 5,2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 길이가 서로 어때?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그런 성질을 쓰는 거야. 원의 성질을 쓰는 거야. 그래서 괜히 지웠나? 다시 그려줄게.
중심의 좌표가 얼마? a, 마이너스 2a 플러스 1. 그리고 뭐 이 점이 어디인지 몰라. 여기인지 알 건 없고 그냥 막 쓰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이가 뭐다? 같다. 그렇지? 저거를 푸는 거야. 그냥 뭐 하면 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두 번 쓰면 돼. 원방 쓸 것도 없지, 그렇지? 원방을 쓴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반지를 모르니까 r 제곱. 여기에다 뭘 집어넣어? 얘랑 얘를 집어넣으면 식이 두 개가 나올 거고 미지수가 a랑 r 두 개니까 연립해서 구할 수 있겠지. 맞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더 힘든 것 같아. 그렇지? 그게 더 힘든 것 같아. 예, 봐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고, 우리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방식대로 풀어볼게. 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방식은 이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로 a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저 구해 보면은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이거 빼줘 얼마야? 플러스 7 이거랑 여기까지 거리 a 마이너스 5의 제곱 루트는 둘 다 양쪽 똑같이 날려버린 거야. 저거 빼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겠지. 이거를 풀어. 그럼 이거 풀면 a가 하나밖에 안 나와. 2차식이 아니지. 왜냐면 a제곱이랑 4a제곱 더하면 5a제곱이고 얘도 a제곱 4a제곱 더하면 5a제곱이니까 2차항이 날아간다고. 그럼 그냥 1차 방정식이잖아. 그렇지? 맞지? 단순한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계산이 될 거야. 그럼 a 나왔으면 집어넣고 거리 하나 구해서 답 쓰면 되겠지. 반지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일반형, 유형 4번 일반형 있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게 그거야. 그거 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고 반지름이 뭐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0다 뭐 이런 거를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 거 외워서 푸는 거 아니야. 그냥 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바꾼다. 이게 다야. 요것만 기억하면 돼. 자, 실제로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 그 원방이 뒤로 가면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 그래서 앞에서 이런 거 그냥 단순히 연습해서 원방을 그냥 계산을 좀 잘 하게끔 처음에 연습하는 거니까 뒤에 가면 어려운 게 많이 나올 거야. 332번 한번 해볼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이래. 얘가 원을 나타내네. 그때 넓이가 최대가 된대. 그때 반지름을 구하래. 사실상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이 파이 r 제곱이 넓이인데 반지름이 최대, 넓이도 최대일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그래서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야? 넓이가 최대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넓이를 구해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완전적으로 좀 만들어라고. 근데 y 1차항이 없잖아. 그래서 y는 그냥 y 제곱하고 끝이야. 맞지? y 1차항이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자, 그러면 나머지 구변으로 넘겨줄게. 이렇게. 이 1은 어디 갔어? 얘한테 붙은 거야. 된 거지? 그러면 얘는 x-1의 제곱에 플러스 y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이 이렇게 된 거야. 됐지? 된 거야? 그럼 중심의 좌표가 1,0인데 자, 중심의 좌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야?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넓이가 뭔데? 파이 r 제곱. 근데 우리는 r 제곱을 알고 있지. 얘가 r 제곱이잖아. 그렇지? 이거의 최대를 보여주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 이거 최대 못 구하는 사람 있을까?
3 넣으면 최대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9 플러스 얼마? 18. 최대값이 얼마? 넓이의 최대가 얼마? 8. 알제곱이 9니까. 그럼 반지름이 얼마? 3이겠지. 맞지? 뭔지 알겠어? 그치? 다시 한번. 여기가 R제곱이야. R이 아니고 R제곱이라 그랬어. 얘의 최대를 구하는 거야. 얘의 최대를 구했어. 그 최대가 뭐가 나왔어? 9가 나왔어. R제곱의 최대가 9가 나왔어. 그러면 넓이는 파이 R제곱이니까 파이 R제곱의 최대는 9파이고 반지름의 최대는 3인 거지. R제곱이 9니까 마이너스 하면 안 돼. 반지름이 음수일 수가 없어. 그지? 이게 다야. 삼삼사 말로 하고 넘어갈게. 자, 직선이 원의 넓이를 분분한데 어딜 지나야 되겠어? 중심 지나야 되겠지? 두 원의 중심을 구해서 그 직선이 두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조건으로 A랑 B를 구해주면 된다. 알겠지?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그 다음에 유형 5번 까지만 하자. 유형 5번까지 숙제야. 유형 5번은 유형 5번은 아까 내가 처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여기 썼다가 지웠던 거, 처음에 썼다 지운 거, 그냥 세 점을 구하라고 했어. 그냥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하면 이거 써놓고 대입해서 연립하면 된다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좀 무식한 문제라서 시험에 잘 안 나와. 계산만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어떤 원방에 대한 깊은 이해나 중요한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시험에 나오면 거의 본 적 없어. 물론 특수한 케이스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나오겠지. 3, 4, 3 같은 문제들은 약간 특수한 케이스라서 그냥 무식하게 대입하고 구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시험에 뭐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거는 왼쪽에 있는 그 문제들이랑 좀 달라. 방식이 달라. 그러니까 3, 4, 2 같은 거는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 그거는 단순 산수. 얘한테 대입해서 풀면 돼. 단순 산수. 3, 4, 3 문제를 빠르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 풀어와. 끝까지 못 풀 거니까. 자, 그 문제는 이제 어떤 거냐면 얘는 원의 성질을 사용해서 풀어야 될 것 같지?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OA,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중심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원의 성질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원에 요게 지름이면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수직이 당연히 맞지? 그럼 내가 이렇게 내렸을 때 요 길이가 반지름수 같을 거잖아. 근데 요 점을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의 중심이 A, B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 원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A면 여기는 얼마겠어? 2A라는 거. 이런 걸 찾으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요게 B면 얘도 B겠지.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2B가 되는 거야. 요 점의 좌표도 얘랑 동일선상이 있을 거야. 왜냐면 외부 수직이거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2A, 2B가 되는 거야. 이런 거지.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냥 대입해서 푸는 연립해서 푸는 문제랑은 아예 결이 다른 문제야. 그렇지? 맞지? 이건 세 점을 지나는 원이긴 하지만 쟤랑은 아예 결이 다른 문제인 거지. 그렇지? 여기 수직하는 조건이 있고 중심이 잡혀 있고 이렇게 해서 요 표현할 수가 있고 반지름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대입해서 푸는 그런 문제는 아닌 거지. 근데 5B-5A가 4래. 5B-5A, 5B가 어디야?
B가 뭐야? 초고자 2B-2A가 얼마였어? B-A가 얼마? B는 A 플러스 이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Y는 3X래니까 그러면 이게 Y는 3X니까 B는 3A야 연립해주면 A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리고 1,3이고 얘가 2,0이고 뭐 이런 거 있어? 어려운 거 아니지 이거는 원의 성질을 사용해서 푸는 거고 그 왼쪽에 있는 문제들은 그런 거는 아니고 그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대입하면 나오는 문제들 이거는 좀 다른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풀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내가 지금 한 내용들은 우리가 최근에 배운 내용이 아니지. 그치? 중학교 때 한 거야. 중학교 때 원의 성질, 중심 지나면 수직 이런 걸 쓴 거잖아. 그지? 지금 수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중학교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 그지? 집에 가서 너는 중학교 때 했던 거 찾아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수업 시간에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걸 따로 내가 수업할 수가 없다고. 괜찮아. 그럼 중학교 책 갖고 와서 처음부터까지 뭐 날짜로 수업해? 그건 안 된단 말이야.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효율의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저런 걸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얘기를 하라고 수업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해주든지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어. 아무튼 원의 성질을 가지고 푼다. 갑시다. 그리고 숙제 잘 해오고 다음 수업은 다음 주 화요일이야. 내 숙제 뭐지요? 있어? 그 뒤에 거 좀 꺼줘. 진짜요?